일단 처음인 거죠. 처음 배운 사람도 있고 준혁이는 1단원까지 배운 적은 있어요. 알아요? 기회 안 나겠지만 1단원은 배운 적은 있어요. 나한테 말고 그 책 보니까. 진짜 한국에는 뭐 자, 얘들아 1학년 2학기 단어는 지금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단어라고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이제 도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이고 도형을 수학적 용어로는 다르게 표현하는데 뭐냐면 기하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단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수학은 기하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도형학 없어 보이잖아. 대학교 전문 서적으로 무슨 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형학 좀 유치해보 초딩스럽지 않아요? 뭐 1단원은 원, 2단원은 뭐 삼각형 이게 웃기잖아. 좀 멋있어 보이려고 기하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자어에 별건 없어요. 기체 다안 멋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오늘 이제 중1-2에 나오는 내용은요. 모든 기하, 도형에 관련된 내용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2는 어렵지는 않은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싫어하냐면 여기 봐, 여기 봐. 날 봐. 무조건 날 봐. 날 봐. 아니 계산을 수학하는 공부를 계산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다 싫어해요. 이 책이에요. 일단 우리 수업도 이 책 하면 돼요. 이 책 하면 돼요. 계산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 단어를 너무 싫어해요. 심지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도 여기 담겨 있거든요. 이거는 답을 구하는 게 숫자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느껴 애들이. 근데 이거를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애들도 있어요. 포인트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뭘 배우는 거냐면 멋있는 복잡한 계산하는 능력을 배우는 게 아니라 도형과 관련된 새로운 용어, 뜻 이런 것들을 익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쉬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단원이 뭐라고 나와 있어? 제목부터가 뭐라고 돼 있어? 아니, 기본 도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기본 도형이 뭐냐면 원삼각형 사각형 같은 거 아니에요? 정성이요. 그쵸. 자, 점 찍었어. 보여? 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점이에요. 점 두 개가 떨어져 있네, 그지? 아, 떨어져 있는 두 점이네. 이렇게 보면 끝이야. 더 이상 뭐 특징이 없잖아. 그럼 점 두 개라고요. 점 두 개가 떨어져 있잖아, 그지? 붙어 있지 않잖아. 근데 점이 어떻게 되면 점이 엄청 많아요. 몇 개야? 셀 수 없이 많아야 돼요. 그럼 저 점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점들이 많은 거네 라고 볼 수 있지만 엄청 멀리서 보면 뭘로 보여요?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너희들 못 믿겠지만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것도 자세히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수많은 너희 눈으로 본다고 보이진 않아요. 현미경을 엄청 확대해 봐야 돼요. 그럼 이게 진짜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면적 안에 점을 많이 찍어서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으면 선명하게 보이는 거고 요 안에 점을 많이 찍을 수가 없으면 좀 흐릿해 보이는 그림이나 사진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옛날 게임에서 나온 거?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프린터기가 옛날 거는 도트 프린터라고 해가지고 진짜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도트 프린터 근데 그거는 또 조금 달라. 그거 너무 진짜 좀 단순한 프린터고 어쨌든 선명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게 점을 그 사이에 많이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점들을 많이 찍으면 무엇처럼 보인다? 선. 그래서 결국 우리 이렇게 말이야. 점을 모이면 누가 된다? 그럼 선이 모이면 면. 이건 알겠어요? 네. 선이 모이면 면 되는 거 알겠어? 네. 이 선이잖아. 계속 그거.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뭐처럼 보이는 거야? 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다시 얘가 모이면 면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선면은 뭐라고 하냐면 도형을 이루는 기본 성분, 기본 요소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준혁아, 책을 보지 말고 날 봐 그냥. 나만 보면 돼. 날 봐. 그래서 그렇게 따라다니라고. 알았지? 너 책 보면 안 돼. 연필 내려놓을게요. 손 내려놓고 그냥 나만 보세요. 설명만 더. 편하잖아. 가볍게 써만 들으면 되잖아. 인식해는 왜안 돼, 전화기가. 이게. 됐니? 그럼 물어볼게. 면이 모이면 뭐가 돼요? 도형. 도형? 도형은 도형 아니잖아. 얘도 도형이고, 얘도 도형이고, 얘도 도형이에요. 다 도형이야. 굳이 말하면. 모형. 면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입체도요. 그렇지. 입체가 돼. 이걸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이게 얇긴 하지만, 종이 한 장을 하나의 면이라 본다면, 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 개 쌓인 거죠? 네. 그럼 얘가 뭐가 됐어, 하나에? 입체도요. 직립면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갔어? 실제로 그리고 너희들 3D 프린터기 본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3D 3D 프린터는 입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해는 가시죠? 네. 그러니까 프린터는 평면으로 만드는 거지만 3D 프린터는 진짜 3D, 3차원적인 물건을 만든단 말이야. 컴퓨터로 만든 거. 근데 그 물건을 만드는 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동그라미가 있어. 한 줄을 만들었어. 이 위에 동그라미 한 줄 더 쌓아. 또 쌓아. 또 쌓아. 또 쌓아. 또 쌓아. 또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그러니까 입체도형이 갑자기 얘가 물질을 막 여기서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만들었다가 뭐 이렇게 물체가 있어. 만약에 직립면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서 막 만들다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선을 계속 돌려가지고 쌓아 올리는 거야. 이게 3D 프린터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이었던 것들이 면으로 바뀌는 거잖아. 선들을 계속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성분들을 모으면 점선 면이 되고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처음 나오는 용어인데요. 교점 그리고 교선이라는 용어를 배웁니다. 책 보지 마시고 여기서 보는데 그 책 아니라 그쪽을 보지 말라니까. 내가 나오는 책이 그 책이 아니라니까. 파란색 책 보시면 돼요. 일단 한자 뜻이기 때문에 이 단어 뜻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교가 뭔 뜻일까요? 교. 가르치교? 가르치교? 아닙니다. 가르치교 아니고. 다른 걸로 없나? 어디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오. 여기서 그 한자로 만난다는 뜻이에요. 만나요. 만나. 만난다고. 만난다는 한자가 뭐가 있지? 안 떠오르지? 뭐 있지? 쉬운 게 없을까? 교섭. 좀 있는데. 뭐 있지 또? 교육 아니고, 교집합. 다 맞는 얘기인데, 너희들 다 모를 만한 단어네. 되게 쉬운 게 있는데? 안 떠오르지? 만난다는 뜻 한자어를 이용하는 교. 응? 어떤 거? 맞아. 교우관계 맞죠. 교우관계 맞죠. 이 말도 어렵잖아. 교우관계. 어렵죠? 이게 뭐예요? 모르는 데도 있단 말이야. 설명 못해. 만나는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떠냐고. 친한 친구가 많냐, 적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럼 뭐 교우관계라고 하는데, 어쨌든 모르겠다. 한자어라서 왠지 어려울 것 같긴 하다. 어쨌든 이 교는 만난다는 뜻이야, 만난다. 그럼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해요.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해요. 그럼 뭐랑 만나느냐? 바로 선과 선이 만나요. 봐봐. 자별변형 아니에요? 아니 그냥 안 그러지. 선하고 선이 만나고 있잖아. 이 점이 뭐야? 교점. 너희가 알고 있는 건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이 누구예요? 원점이죠. 그것도 교점인 거라고.
오케이?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교선은요. 누구랑 누가 만나야 되겠어? 성과 성. 선과 선, 얘 선과 선이 만난 건데?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인데? 그렇지. 면과 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책상이 면이야. 얘도 면이야. 뾰! 만났죠? 네. 만난 부분이 점이야, 선이야? 이걸로 부터 선으로 만났잖아.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면과 면이 만나면 선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림은 좀 내가 그려도 좀 여기서 이해가 안 갈까봐 좀 그리기 부담스러운데. 뭐가 될지 모르겠다. 보이니? 면과 면이 만난 것처럼 보이니? 네.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보여? 그림 잘 그리시고. 만나면 고마워요. 만나면 어디가 선이냐면 이게 교선이야.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을 교선이라고 합니다. 만나는 선 뭐라고 한다고? 교선. 됐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앞으로 너희들한테 다른 내용들을 증명하거나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때 교선과 교점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용어를 먼저 정리 한번 해본 거고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입체도형에서 한번 해볼게요. 입체도형 한번 그려볼까? 이게 무슨 도형이야? 삼각뿔. 삼각뿔. 밑면이 삼각형이고 위에는 점밖에 없는 밑면이 하나인 삼각뿔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점은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 얘는 교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누구랑 누구랑 만나냐면 요 선분이랑 요 모서리가 또 요 선분이가 세 개의 모서리가 동시에 만나고 있는 점이죠. 이거 교점이야.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요. 이 삼각뿔은 교점이 몇 개? 교점 몇 개? 네.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교선은 몇 개? 위에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있네요. 됐어요? 네. 다만 여기에서의 교선은 누구랑 누가 만나는 거냐면 예를 들어볼게. 앞에 있는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이 만나서 생긴 선이 누구야? 요거. 그래서 얘가 교선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네. 교점과 교선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꼭 뚫고 가야지 되는 게 아니라 뚫고 가지 않아도 일부가 만나고 있다면 이건 다 교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 교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건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면 뒤로 가면 우리가 이거를 공식으로 외워요. 예를 들어서 12각 기둥. 12각 기둥이 뭐예요? 12각 기둥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밑면의 모양이 몇 각형이야? 12각형. 기둥은 뭐예요? 밑면이 두 개인 거고 똑같아야 돼. 위에 아래 모양이. 이해 갔어? 12각 기둥의 모서리의 개수는 36개가 되고요. 12각 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는 24개가 됩니다. 표가 없죠? 12각 기둥의 면의 개수는 14개가 돼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면 좋겠죠? 괜찮아? 뭐 여기에 만약에 뭘 예를 들면 면의 개수가 22개인 입체도형이 있고 이 녀석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했더니 만약에 16개였대. 그럼 이 녀석의 너무 어렵니? 이 녀석의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말하면 36개가 돼요. 어떤 입체도형인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 나중에 공식화할 수도 있어. 너무 재밌겠죠? 신나죠? 다 구할 수 있어 막.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무슨 당연히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서. 배운 적이 없다고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은. 이런 것들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씩 그냥 세라고요.
공식으로 알고 싶고 쉽게 풀다. 그럼 욕심이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중요한 건 이거의 개수를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한 번에 공식화해서 알아내는 게 중요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교선, 그 다음에 교점, 뭐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확인을 하는 게 더 좋은 상황이다. 이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럼 책을 보시면 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가 아니야. 나랑 좀 같이 좀 봐. 나 여기 보고 싶단 말이야. 8페이지 있잖아. 근데 교점과 계속 나오는 거 보이시죠? 거기 보시면 다음 그림에서 입체 도형에서 교점의 개수, 교선의 개수 구하세요. 기본 요소는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냥 그대로 너희들이 쓰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1, 2학년도 하는 거야. 왜? 우리 준영이 문제 푸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특별히 과제를 더 내줄게. 역시 문제 푸는 걸 좋아하는 준영이는 짱이야. 이러면 좋아? 네. 안 좋죠? 문제 풀지 말라고요. 아, 문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을 안 해도 자꾸 문제 풀려고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이 수업 시간은 답을 구하거나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준영이 특강 내가 바꿔줄 거야.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어제 수업한 거 보니까 애들이 아는 아이들도 여럿 있더라고. 아는 아이들도 여럿 있는데 직선, 반직선, 선분 이건 전부 다 선의 일부예요. 선의 종류예요. 근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난 안다. 또 민서 뭐가 될까요? 때이 선의 길이? 조금 비슷하긴 해. 의미. 활용 방법. 안전의 세트. 물어볼게. 얘는 빨간색 이 선은 선분이야, 직선이야, 반직선이야? 직선이요. 왜? 왼쪽 가는 거. 직선은 이런 거예요. 끝이 없어. 계속 이리로 가야 돼. 적도. 뚫고 지나가야 돼. 일로만 가? 아니, 이쪽으로 가야 돼. 벽을 뚫고. 계속 가야 돼. 끝이 없어. 가는 방향 양쪽으로. 이게 직선인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럼 내가 칠판에다 직선을 그리고 싶을 때마다 그럼 아유씨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럼 책에다 쓰려면은 여기 다 이렇게 직선이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더 계속 나아가야 하지만 그냥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그냥 대충 조금만 그려 이렇게 요 정도만 그리는 거야 그냥. 대신에 얘가 직선이라고 말로 또는 수학 기호로 표현을 해요 보통은. 이런 게 직선인 거야. 그럼 선분은 끝값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선분이야. 차이가 없잖아. 얘는 끼우러져 있고 쟤는 평평하고 뭐가 달라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보면은 이 둘 다 구분이 안 가요. 둘 다 선분인지 직선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점을 넣어줍니다. 끝나는 점과 시작하는 점에다가 점을 좀 찍어주시고 점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꼭 A, B, C, D 알파벳이 아니어도 돼. 우리말이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가급적이면 그래도 기호가 좋죠. 문자가 좋죠. 가급적이면 대문자인 알파벳을 사용해주세요. 소문자는 점으로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점의 이름을 눈빛이 왜 이렇게 이상하다는 뜻이네. 이 점을 민서점 이렇게 해도 돼. 민서야! 민서점이 해도 돼. 어쨌든 태점. 태점이라고 해도 돼. 이름이 그냥 태야, 저 점의 이름이. 문제 없다고요. 근데 좀 그냥 그렇잖아, 쓰기가. 이거 뭐, 이게, 민서태? 민태? 뭐 이상하잖아. 그래, 안 그래? 이상하잖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A, B, C, D로 표현하는데 가급적이면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끝이 있어. 이거는 선분, 예. 그럼 이거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우리말 써볼게. 선분, 어떻게?
AB. 끝. 명쾌합니다. 근데 너희들 글씨 이런 거 싫어하잖아. 글씨 안 쓰잖아. 네. 선분 AB 조금 길죠.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저 아프리카 살고 있는 다른 학생들한테 보여줘도 선분 AB인 걸 똑같이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선분 AB에 대한 수학 기호를 통일시켰어요. 전 세계인들이 똑같이 쓸 수 있도록. 오, 대단한 거죠. 이게 훌륭한 언어 아니겠습니까? 수학도 언어에 의해서 알겠어요? 수학 언어는 전 세계가 다 똑같아. 오. 맞잖아. 정말 중요한 언어학이야. 야, 저기 남아프리카 사는 샌디한테 네가 메일을 보내서 이거 풀어달라고 해봐. 그럼 그 아이도 우리말을 전혀 할 줄 모르지만 답은 얼마나 써 걔가? 1이요. X는 이렇게 지네가 하겠죠. 어이, 대화가 돼 안 돼? 돼요. 대화가 된 거잖아 이게. 수학은 무슨 학문이라고? 수학은? 사회 통일학. 수학은 계산하는 학문이야? 아니요. 그럼 무슨 학문이라고? 국어. 언어학. 언어학. 언어학이라고. 수학은 언어학이에요. 진짜로 언어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언어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수학과 기직할 때 말만 잘하면 돼요? 수학적 말을 잘해야죠. 수학적 용어로 잘 말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관심 있니? 네. 좋았어.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한다? 새로운 수학적 기호를 씁니다. A, B, 영어로 선분을 lie, no, 이거예요. 에? 짝대기. 어, 좋잖아. 아, 좋잖아. 맞죠. 이게 수학적 기호야, 이거를. 3번 쓸 필요 없어. 오케이? 자, 근데 그럼 직선은 뭐냐? 이거 한번 할게요. 직선 AB. 얘는 뭐냐면요. A하고 B를 연결한 이 선분을 포함하면서 네. B 쪽으로 끝없이 계속 가야 되고 A 쪽으로도 끝없이 계속 가야 돼. 이 전체를 선분 AB라고 합니다. 반지가 아직 안 했어. 자, 근데 조금 표현이 좀 모호하다 싶으면 끝없이 늘어나는 걸 너희들 굳이 나타내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화살표. 그럼 끝없이 계속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나? 이게 바로 뭐야? 직선 AB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직선 AB. 그럼 얘를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A, B 어떻게 해주겠어? 띠용. 띠용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직선 AB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괜찮니?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반직선이 있어요. 반직선은 말 그대로 온전한 직선이 아니라 반쪽짜리 직선이에요. 반쪽짜리. 어떻게 반쪽짜리 직선이 되냐고요? 자, 읽어봐. 여기서 출발했어. 네. B에서 멈추지 말고 B 쪽으로 쭉 가. A 쪽으로는 안 가고 B 쪽으로만 가요. 이걸 뭐라 그래? 반직선이에요. 또 B에서 출발해가지고 A 쪽으로 왔는데 멈추지 말고 더 가래. 이것도 뭐야? 이것도 반직선이에요. 근데 또 이것도 끝이 없는 건 똑같아요. 그죠? 끝 전형은 똑같죠. 그럼 얘들아, 보라색 직선을 표현하면 반직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직선 AB 또는 반직선 BA. 똑같은 거 다른가? 얘는 반직선 AB라고 해요. 파란색은 뭐라 그래? 파란색은 반직선. 그렇지. 달라요, 이게. 중요한 건 선분의 경우는 선분 AB랑 선분 BA가 똑같아요. 같아요. 모양도 같아요. 얘는 직선 AB와 직선 BA가 똑같아요. 같아요. 그런데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같지 않아요. 않잖아요. 그럼 얘를 수학적 기호로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 자, 앞에 있는 점이 시작하는 점. 시작점이라고 해요. 뒤쪽에 있는 점이 방향을 나타내는, 끝없이 나아가게 되는 B 쪽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을 나타내는 점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시냐면
반직선 AB를 A, B라고 쓰시고 화살표를 A에서 B 쪽으로 맞아. A에서 B 쪽으로 그래서 A에서 B 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쓰시면 되겠고요. 얘는 B, A를 쓰시고 B에서 A 쪽으로 B에서 A 쪽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짜 반대쪽은 없어요. 뭐 BA는 그쪽. 자 물어볼게요. 얘들 전혀 다른 거 얘는 그럼 이거죠. 지금 준영 그런 거. 선생님 BA라고 쓰고 A가 출발 B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되나요? 될까 안 될까? 맞잖아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된것 같은데. 됩니다. 그래요? 됩니다. 괜찮아요. 다만 반쪽짜리 시스템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만들어주는 게 대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지 말고. 알겠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A, A, B, B에서 왼쪽 화살표. 되기는 해요. 난 이뻐서 안 써. 됐습니까? 직선, 반직선. 느낌 오니? 네. 네. 차이점 알겠죠? 네. 만약에 좀 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그림으로 색깔 펜으로 나타내니까 이게 뭔지를 말해주면 돼 얘들아. 이게 뭐예요? 선분 선분 B, B, D. 괜찮아? B예요. 괜찮아? 네. 선분 아예 직선. B에서 A, 반직선이잖아. 아. 반쪽짜리 직선이잖아. 네. 얘는 반직선 C, A. A. 근데 얘들아, 선생님 반직선 CB는 안 되나요? 저 A 때 C에서 A 쪽으로 가는 거, C에서 B 쪽으로 가는 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같죠. 끝없이 가잖아 어쨌든 간에. 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점이라면 어떤 점을 방향점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은 같습니다. 아, 같을 수 있구나. 그죠? 점의 값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반직선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있다. 보통 대부분 어떻게 써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됐니? 네. 네. 그럼 다시. 같다 다르다. 달라요. 같다? 가까운 곳인가? 뭔 소리 하고 있어. 직선 AB가 누구예요? 이 흰색 아니야? 네. 네. AB를 지나가는 선을 쭉 연결하는 연장선을 그으면 되는 거잖아. CD 연결은 어디예요? 얘 연결이잖아. 네. 이쪽으로도 가야 되고 이쪽으로도 가야 되잖아. 네. 끝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일치해 일치하지 않아. 얘네들은 같은 겁니다. 요건 조심해야 되겠죠? 공식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거 딱 해보고 일치하는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선, 반직선에 대한 선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됐니? 네. 어렵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중점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중점. 진짜? 중점. 이 중은 어떤 뜻일까? 한자어로. 가운데 그죠? 우리 마마춘자만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요 마운틴 점에서는 이런 거안 써. 마우천장에서 안 나왔다고. 죽을사. 아니 그 가운데 중 안 나와? 나오긴 나왔던데? 하는데요. 하나만 쓰는 거. 아무튼 가운데 중. 중자가 여러 개자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게 가운데 중. 가운데 안 보여. 가운데라고요. 가운데 있다고. 상수도 소중대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대자는 이거잖아. 클 때. 맞아요. 네 맞아요. 상형문자에 하면 대자, 대자로 뻗어 있다고 해서 대자. 아, 작을 소. 아, 근데 가운데 중. 맞죠? 네. 중점은 가운데 있는 점을 말하는 거야? 네. 그게 뭔 소리지? 물어볼게요. 여기 점이 A랑 B가 있어요. 네. 선분 AB의 중점을 구하라. 얘들아, 중점은 중간에 둘 점을 연결한 선분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선분 AB의 중점은 누굴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에? 가운데. 가운데 있는 점을 선택하세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지는 얘를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길이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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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가 다 같다면 선분 AC의 중점은 누구야? 하지. 선분 AC의 중점은 이 B가 되고요. 선분 BD의 중점은 C C가 되겠죠. 괜찮아? 네. 정호 어디 갔니? 정호 유체 탈았니? 영원히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 다시 돌아와 몸으로. 들어와. 정신 지금 날라다니고 있어 지금 얘가. 저도 날아갈 것 같아요. 안 돼. 정호에게 묻겠습니다. 정호에게. 선분 AD의 중점은 누구야? B야? C야? 아니 없어?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 새로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 길이가 이 길이 어떻게 돼 있어? 같아요. 이게 중점이에요. 쉬워 어려워? 쉬워요. 쉬워.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 잘 봐봐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어요.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A와 B의 중점을 M이라고 할게요. 괜찮아? 네. 그리고 N과 B의 중점을 N이라고 할게요. 자, 질문입니다. 요 길이가 4예요. 네. 그러면 AB 선분의 길이는 얼마? 왜? 하나 더 얘랑 같을 거 아니야.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4가 되겠죠. 근데 이 M은 AM과 MB의 중점이니까 요 두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요. 여기 얼마 돼? 8. 합치면 12.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 갔습니까? 중점의 길이 어려워 쉬워? 쉬워요. 엄청 쉽죠? 됐습니까? 네. 오늘은 첫날이라서 조금만 나갈게요. 자, 일단은 다시 돌아가셔서 과제 오답하시고 1 테스트 시작합니다.